왜냐면 이전에 이목구비를 예쁘게 해주는데도 보톡스가 필요하고요. 얼굴 라인을 갸름하게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모공을 축소해주거나 피부를 쫀쫀하게 하는데도 또 도움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격이 싼데 효과까지 좋은데 싫어하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성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희 여자 가족들 있잖아요. 저희 엄마, 저희 언니, 저희 시누이까지 다 저한테 와서 맞으세요. 확실히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내용을 다 기억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걸 딱 찾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걸 찾으셔야 하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잘 지냈죠? 아, 잘 지냈죠? 잘 네. 지내셨죠? 네, 저도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방송도 같이 오래 했고, 네. 남편하고도 친하고. 저를 결혼시켜주신 장본인이시죠? 예, 남편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입니다. 주진모 씨. 그러니까 최고의 미남과 미녀가 만나서 둘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죠. 덕분에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용 시술에도 유행이 있습니까? 아, 유행 있죠. 음. 유행에 가장 민감한 의료 항목 중에 하나가 미용 쪽인 것 같아요. K-뷰티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용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이 트렌드도 되게 빨리 바뀌거든요. 6년, 7년 전까지만 해도 대세는 좀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는 시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톡스나 필러나 실리프팅 같은 걸 통해서 눈도 좀 더 커지고 코도 오똑해지고 약간 이런 시술들이 좀 대세였다고 하면, 요즘은 안티에이징. 확실히 옛날처럼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예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탄력 있고 좀 건강한 피부, 주름이 좀 없는 거, 이런 걸 더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너는 피부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죠. 자, 미용 시술계 스테디셀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의 스테디셀러는 보톡스인 것 같아요. 보톡스. 왜냐면 이전에 이목구비를 예쁘게 해주는데도 보톡스가 필요하고요. 얼굴 라인을 갸름하게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모공을 축소해주거나 피부를 쫀쫀하게 하는데도 또 스킨 보톡스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톡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가성비. 우리나라 보톡스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해외에서도 네네네네. 보톡스만 맞아도 비행기가 뽑는다고 오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가성비 좋죠? 결과 확실하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비교적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편이라서 네. 보톡스 시술의 인기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죠. 보톡스 말고 또 다른 스테디셀러가 혹시 있습니까? 안티에이징 쪽에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술들이 있어요. 뭐예요? 울세라, 써마지. 이 두 개가 요즘 들어서 되게 핫하니까 최근에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앞서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이거 20년 전에도 해봤어요 라고 하세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리프팅 하면 다들 울세라, 써마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무리 비슷한 기계가 나와도 그것도 부동의 스테디셀러죠. 일단 울세라랑 써마지는 리프팅 장비로 되게 유명한데요.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울세라는 리프팅이 맞아요.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네. 그러니까 턱 라인도 좀 더 샤프하게 만들어주고 팔자주름도 올려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써마지는 리프팅보다는 타이트닝 장비예요. 이게 약간 말장난 같게 들리시겠지만 피부를 쫀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올린다기보단 네. 피부를 굉장히 쫀쫀하고 도톰하게 해줘서 눈가에 이렇게 피부가 얇고 건조하면서 자글자글해지는 부분들을 개선해주거든요. 약간 대비적으로 말하면 특히 남성분들 턱선이 중요해, 이런 분들은 울세라가 더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살도 별로 없고요. 네. 별로 이렇게 처짐이 심하진 않은데 피부가 좀 많이 얇아지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써마지를 해요. 자, 그러면은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술을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격이 싼데 효과까지 좋은데 싫어하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성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보톡스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다른 시술들은 예를 들면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할 때는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달라요. 어떤 분한테는 레이저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톡스는 저는 약간 그렇게 설명드려요. 만인에게 평등하다.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 쪽에 작용을 해요. 물론 내성이 생기면 효과가 없지만, 내성이 생기지 않는 한 처음 맞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정확하게 그 근육만 타겟팅한다면 효과를 보실 수 있죠. 보톡스 시술을 할 때 이제 너무 자주 맞는다거나 너무 많이 맞으면 일종의 그 항체 같은 게 몸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미간 보톡스만 많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 몸에 만약에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 내 몸 어디에도 보톡스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어요. 최선은 예방이에요. 보톡스는 사실 많이 맞는다고 해도 크게 부작용은 없는데요.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소한의 주기로 맞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주기만 정확하게 지킨다면 내성 없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의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간혹 정말 소량만 맞았고 많이 맞지도 않았는데도 네. 내성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어떤 게 또 안전한 방법이냐면 제품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순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냥 저렴한 제품만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독일산 제품이나 국내산 제품 중에서도 이 순도를 좀 더 높이면서 항체 생성률을 떨어뜨린 제품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좀 더 고가이기는 한데 나는 앞으로도 꾸준히 맞겠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 이상에서는 제품을 좀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되는 거죠. 네. 보톡스를 혹시 빼고 나면은 나머지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시술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저는 여드름 치료에 돈을 아끼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드름은 그냥 방치해서 흉터가 생기면 진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때려 부어도 완전하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10만 원 이하의 좀 적은 돈으로 그런 흉터도 예방할 수 있고 여드름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여드름 치료가 좀 가성비가 좋은 치료인 것 같고요. 리프팅 시술들이 전반적으로 좀 고가예요. 리프팅 시술 중에서 제가 가성비 좋은 시술로 꼽는 건 올리지오라고 하는 시술이거든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써마지의 네. 한국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가 꽤 좋습니다. 근데 써마지보다 기계값이나 소비되는 티값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또 가성비 말고도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안 아파요. 올리지오는 써마지에 비하면 훨씬 편하게 받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사실 올리지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통증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타겟 레이어의 두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마지는 똑같은 진피를 타겟팅하지만 좀 더 하부층을 타겟팅을 하면서 근처에 있는 신경들을 좀 자극해서 통증이 찌릿하게 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올리지오는 조금 더 상부층을 타겟팅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열감 정도가 느껴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런 차이 때문에 써마지는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두 달 정도 지나야 효과를 보는데 올리지오는 몇 주면 효과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대신에 유지 기간은 좀 달라요. 써마지는 그러겠네요. 전체적인 진피의 환경을 바꾸니까 유지가 거의 1년 가까이 길게 되는 편인데 올리지오는 이제 몇 달, 좀 짧죠. 미네언픽 가성비 시술 베스트 뭐가 있을까요? 사실 넘버원은 네. 무조건 보톡스예요. 근데 보톡스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다른 시술을 좀 설명을 드리면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시술은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시술이에요. 스킨 부스터는 뭐냐면 우리 피부에 좋은 영양 성분이나 수분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시술들을 말해요. 주사나 마이크로니들링 같은 걸로 들어가겠죠. 우리가 사실 홈케어 같은 거 한다고 좋은 제품 많이 바르시잖아요. 피부는 기본적으로 방어를 하는 기관이지 뭔가를 흡수시키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발라서는 효과가 좀 미미해요. 그러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주사를 해버리자. 이게 약간 스킨 부스터의 개념인데 이게 한국에서 워낙 뜨다 보니까 요즘 정말 스킨 부스터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스킨 부스터의 원조격이자 1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리쥬란 힐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술이고 저는 꾸준히 맞아요. 염증이 심한 피부 말고는 모든 피부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남편을 맞춰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 남편 주사 공포증이 있어서 주사를 얼굴 전체에 찔러놨습니다. 사실 되게 아파요. 그래서 남편은 실패했어요. 저희 남편은 주사를 너무 무서우니까 못하지만 저희 여자 가족들 있잖아요. 저희 엄마, 저희 언니, 저희 시누이까지 다 저한테 와서 리쥬란 맞으세요. 확실히 정말 좋아요. 저의 개인적인 원픽은 리쥬란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남녀를 시술할 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피부의 특성 자체도 다르고요. 네. 원하는 니즈도 달라요. 아무래도 저희는 미용 쪽의 목적이잖아요. 질병을 치료하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단순히 피부만 딱 보고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성분들은 보통 건조하고 좀 노화하고 이렇게 얇고 주름진 피부가 걱정이다 라고 하면 남성분들은 보통 모공이 커지고 피부가 좀 지저분하고 개기름 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원하는 시술들이 달라지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은 좀 광나고 반짝반짝한 피부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남성분들은 피부결 자체는 모공 말고는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많은 남성분들이 턱선을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라인, 처지는 거 되게 싫어하셔서 그 아까 말씀드린 울세라가 사실 남성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시술이에요. 왜냐면 날카로운 턱선으로 종이를 베고 싶거든요. 또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도톰하기는 하지만 지방도 좀 있다 보니까 흘러내린다고 하죠. 좀 처지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는 시술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미네언픽 여성분을 위한 베스트 3. 첫 번째는 리쥬란. 두 번째는 써마지. 비싸긴 한데 써마지를 능가할 수 있는 시술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세 번째는요? 진짜 계속 나와서 좀 민망하긴 한데 보톡스. 사실 젊은 분들도 20대 분들조차도 표정주름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마주름 같은 것도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한 5살은 어려 보이고 늙어 보이고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보톡스 굉장히 좋아하세요. 미네언픽 남자를 위한 시술 베스트 3. 엑소존. 엑소좀이라고 하는 스킨 부스터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킨 부스터는 뭔가를 주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남성분들이 주사를 되게 못 견뎌 하시고요. 아픈 걸 진짜
진짜 못 참으세요. 여성분들은 예뻐지고 싶은 니즈 때문에 아파도 좀 잘 참기도 하고 이런 게 익숙한데 남성분들은 정말 그냥 토닝 레이저 정도? 약간 저는 마취도 안 하고 받는 레이저인데 그걸 마취 다 하고 해도 막 따가워서 어쩔지 몰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여성분들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독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주사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리는데 엑소좀은 일단 마이크로 니들링 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엑소좀의 되게 강력한 효과 중에 하나가 항염 효과가 좋거든요. 남성분들은 주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성 피부들은 박테리아들이 많이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피부 박테리아들이 피지를 먹고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드름도 많이 나고 피부염이나 얼룩덜룩해지는 것들이 좀 많은데 이걸 엑소좀이 되게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어서 통증 면에서도 그렇고 또 티 나는 것도 무서워하시는데 티도 나지 않고, 그러면서 수분은 주면서 염증은 잡고. 두 번째, 울세라. 턱선 올리고 싶고 눈 밑에 지방 두툼하게 있는 거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울세라는 사실 우리가 비침습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찔러서 넣거나 인위적으로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 에너지만 이용을 해요. 그러면 내 피부에 있는 피부 세포들이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 티나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확실하고요. 다만 좀 아프긴 하죠. 세 번째, 이거는 제가 하는 시술은 아니고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라라필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필링 관리예요. 사실 우리가 진피 속에 뭘 넣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표피가 관리가 돼야 사람의 인상이 깔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름지고 얼룩덜룩하고 이래버리면 사실 비즈니스를 하거나 미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워요. 라라필이라고 하는 게 필링 종류이지만 기존에는 이제 아하나 바하 같이 조금 피부를 자극하는 산성물질로 필링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서 피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저는 아하나 바하 필링 하면 며칠 뒤에 피부가 꼭 뒤집혔어요. 접촉성 피부염. 근데 이제 라하라고 하는 성분은 훨씬 안전해서 피부 자극이 거의 저자극에서 무자극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역시 되게 편하게 받을 수 있고, 받으시고 나면 얼굴 톤이 되게 균일해져요. 여성분들은 밝은 톤을 원하시는데 남성분들은 균일한 톤을 원하시거든요. 그 톤을 좀 균일하게 맞춰주고 모공 청소해주고 하니까 인상이 되게 깔끔해지죠. 똑 부러지게 추천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저처럼 이미 중년이 되고 피부가 조금 맛이 갔어, 이런 경우에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스킨 부스터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예방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술은 근본적으로 피부에 있는 문제점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만약에 저희 병원 오신다라고 하면 주사 너무 싫다고 하셨지만 일단 응급처치로 죽은 피부를 살리기 위해서는 리쥬란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는 이렇게 하십시오. 사실 이거는 홈케어가 아니라 병원에서 하는 시술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내용을 다 기억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걸 딱 찾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걸 찾으셔야 하냐면 의사와 진료를 보고 그 의사가 시술해주는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피부를 판단하고 여기에 적합한 시술을 찾는 건 의사의 몫이에요. 이걸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미용병원들이 이제 비용 절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사들은 시술만 하고 상담이나 처음 환자를 보는 거를 이제 다른 직원에게 넘기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직접 보지 않은 환자를 제가 딱 시술실에 가서 이거구나 하고 시술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요즘은 이제 많은 병원들이 의사들이 직접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병원에 문의를 하실 때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볼 수 있나요? 그 선생님이 저를 치료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